안녕하세요. 오늘은 브루넬로 몬탈치노 2탄입니다. 42편 때 한번 했었고요. 오늘은 이어서 좀 완성도 있게 EDM 와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뭐를 말씀드릴 거냐면 좀 더 구체적으로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 와인에 이 두 가지 스타일의 와인이 있는데요. 하나는 전통 스타일과 그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이제 모던 스타일의 BDM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요 전통이냐 모던이냐에 따라서 맛과 향도 물론 다르고요. 그다음에 내 취향대로 골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상당히 와인 생활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아메리카노 좋아하십니까? 커피. 주로 이제 아메리카노로 먹어요. 그러니까 뭐 시럽 안 들어가고 그냥 원두 그 풍미 그 자체를 즐기잖아요. 뭐 커피 애호가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자, 아메리카노. 저는 신맛이 좋은 이제 케냐 더블레이나 아니면 이제 게이샤. 요 두 스타일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커피의 풍미, 즉 그 원두의 풍미를 그대로 살려낸 거잖아요. 원두의 맛을 그대로 살린 아메리카노를 좋아하느냐, 아니면 커피에다가 다른 걸 좀 섞어서 부드럽고 풍미가 아주 좋게 그런 스타일로 만들어낸 커피를 좋아할 것이냐는 사실 취향의 차이이기 때문에 어느 게 더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샘플이 이제 전통 BDM과 그다음에 모던 BDM을 설명드리는데 좀 이해가 빠를 거라고 생각해서 요 두 개를 준비해 본 거예요. 대충 감이 오시죠? 자, 볼까요? 자, 커피 원두의 맛 그 자체의 깊은 맛을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이제 만든 스타일의 그런 커피를 아메리카노라고 부르잖아요. 마찬가지 그런 스타일의 와인을 우리 BDM에서는 뭐라 부른다? 전통 BDM이라고 불러요. 일단 앞전 시간에도 설명했지만 이 BDM은 기본적으로 이 브루넬로 품종을 사용하기 때문에 껍질이 두꺼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탄닌이 좀 떫은 맛이 조금 이제 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산재 토양에서 자라다 보니까 신맛이 조금 강해요. 이게 장점이냐 단점이냐를 지금 설명하는 건 아니고요. 특성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리고 전통 BDM은 이제 출시까지가 시간이 굉장히 걸려요. 한 5년에서 6년 정도 숙성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상당히 많이 이제 시장에서 맛보려면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자연적으로 비싸질 수밖에 없고요. 자, 요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 와인 애호가들이나 이제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아까 아메리카노를 즐겨 먹다가 뭐 바닐라 라떼, 뭐 카라멜 마끼아또 이런 식으로 가듯이 이제 취향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카페 라떼라든지 뭐 카라멜 마끼아또 이제 이런 스타일의 커피, 이런 스타일의 BDM을 뭐라 부른다? 모던 BDM이라고 부르시면 돼요. 장점이라고 해야 되나? 특징은 일단 맛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부드럽고 그 다음에 그 전통 BDM보다 신맛이 다소 이렇게 완화되어 있어요. 부드럽죠. 그 다음에 이제 출시도 한 2-3년밖에 안 걸려요. 숙성 기간이 법적으로 2-3년 정도 숙성 기간을 거쳐서 시장에 출시가 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1998년에 법이 개정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격대가 전통 BDM보다 보편적으로 가격이 아주 합리적입니다. 아주 비싸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싼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다양한 스타일의 맛과 향을 원하는 그런 와인 애호가들한테 그런 취향을 잘 이렇게 파고든 거죠.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모던 BDM이 가능하게 된 이런 맛과 향이나 이런 장점들이 나오게 된 가장 큰 이유, 뭐 때문에 이런 맛과 향이 어떤 방식으로 나왔을까, 만들어졌을까를 보여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건 프렌치 오크통입니다. 225리터짜리. 저 프렌치 오크통이
전통 BDM을 모던 BDM으로 이렇게 이제 바꿔놓은 거죠. 어떻게 보면. 물론 전통 BDM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만. 일단 여러분들 그 오크통은 있지 않습니까? 그 커피 원두처럼 안에 이렇게 그 토스팅을 해줘야지. 그러니까 원두는 로스팅이라고 부르고 이제 안에 와인을 넣어서 이제 숙성시키기 전에 저 안을 태워요. 토스팅을 하죠. 그래야만 생두가 그 커피에 다양한 향을 내듯이 오크통에도 다양한 향들이 저 안에 생기게 되는 거죠. 이제 저기에다가 이제 와인을 넣어서 숙성시키게 되면 다채로운 복합적인 향과 맛들의 와인으로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저 오크 안쪽을 이렇게 그을린 거를 이렇게 토스팅한 거를 보면 사진 보이시죠? 저렇게 해두면 여러 가지 방향 성분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뭐 유제놀, 푸르푸랄, 바닐린, 뭐 락톤 성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와인에 저기다 와인을 이제 저장해서 숙성을 시키면 뭐 바닐라 향이라든지 너트, 뭐 아몬드, 그 다음에 뭐 말린 과실 향이라든지 뭐 아몬드 향이라든지 스파이시 향, 스모키한 향, 뭐 이런 연유 향, 이런 복합적인 향들이 와인 속에 자연스럽게 배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그 산조베제의 특징, 즉 브루넬로의 특징인 이 신맛을 좀 누그러뜨리는 효과를 낼 수도 있고요. 또 거친 탄닌을 좀 부드럽게 감싸주는, 부드럽게 만드는 작업이 저 프렌치 오크통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좀 더 마시기 편안하고 출시가 빨리가 돼요. 그게 이제 모던 스타일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게 BDM을 만들어내는 생산자들이 요새는 많이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1990년대부터 이제 모던 스타일로 생산이 되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아직도 전통 BDM은 건장합니다. 대표적인 전통 BDM 생산자 중에 그 디에고 몰리나라라는 양반이 있는데 이 양반이 했던 말 보시면 그 체르바이오나 포도원의 소유주이기도 하고요. 지금 화면에 나오죠. 이 양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와인은 포도 맛이 나야 되지 오크통에서 우러난 맛, 즉 아까 말한 뭐 바닐라 향이라든지 뭐 너트 향이라든지 뭐 유칼립투스라든지 허브 향이라든지 이런 게 나서는 안 된다. 이게 전통 BDM 생산자들의 철학이에요. 자, 일단 다시 한번 보시면 제가 왜 아메리카노를 말씀을 드렸냐면 그 아메리카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 원두 하나만 가지고도 그 여러 가지 맛과 향을 내죠. 간결하면서도 깊은 맛을 내잖아요. 정말 좋은 우리 아메리카노를 먹어보면 뭐 게샤라든지 케냐 더블레이라든지 등등 많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전통 BDM이 그래요. 자, 그렇게 맛과 향을 내는 가장 큰 이유는 마찬가지 오크통이에요. 저 뒤에 보이시는 오크통이 굉장히 크게 보이죠. 지금 보니까 20헥토리터짜리 같은데 2000리터의 통이죠. 지금 실제 저 양반이 이제 체르바이오나 지금 저 와인, 저 포도원의 소유주고요. 디에고 씨예요. 옆에는 부인이고. 자, 저 양반이 예전에는 그거였었죠. 그 이탈리아 항공사 기장. 한 20년 정도 이제 근무하다가 저 포도원을 차려가지고 대박친 케이스입니다. 어쨌든 뒤에 보이는 통이 이제 슬라보니아산 이제 오크통인데요. 한 1,500리터에서 한 2,000리터 정도가 들어갑니다.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전통 BDM은 와인을 발효시켜서 만든 다음에 그 와인을 저기에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숙성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프렌치 오크통 그 225리터짜리에 숙성시키는 거랑 같은 와인일지라도 맛이 다르게 되는 거죠. 자, 모던 BDM은 225리터짜리 프렌치 오크통에서 숙성을 시키게 돼요. 그래서 맛 자체가 이제 저기서 결정이 되는 거죠. 같은 품종이라도. 자, 보시면 자, 이렇게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작은 프렌치 오크통에 비해서 저 큰 통이 있잖아요. 슬라보니아 저 큰 통을 통해서 이제 와인을 숙성시키게 되면 그 안에 오크 풍미가 훨씬 덜 배이게 됩니다. 작은 통들보다. 요거 이해가 되실란가 모르겠지만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크 풍미를 좀 절제시키고
포도의 즉 원재료죠. 포도가 와인의 그 과실의 풍미에 충실하게 되는 그런 스타일의 생산자 와인을 우리는 전통 BDM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오크통 원산지랑 그 다음에 이제 크기에 따라서 와인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데요. 한번 화면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똑같은 양이에요. 제가 일부러 그렇게 맞춰놨어요. 자, 프렌치 오크통 좌측에 있는 거는 이제 하나에 225리터짜리 실제 프렌치 오크통 쓰고 있는 거고요. 오른쪽은 이제 슬라보니아산, 그러니까 전통 BDM 생산자들이 쓰는 큰 통이에요. 보편적으로 한 1,500에서 2,000리터 정도 하는데 계산하기 편하게끔 제가 일부러 만든 겁니다. 저 화면을. 자, 일단 프렌치 오크통의 장점이 산소 투과력이 굉장히 좋아요. 슬라보니아산은 추운 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 나무 재질이 일단은 통기성이 조금 작고요. 그 다음에 이 나무 재질이 딱딱해요. 추운 지역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산소 투과력이 낮고 프렌치 오크통은 그에 비해서 슬라보니아산 오크통에 비해서 재질이 조금 무르고 그러다 보니까 산소 투과력이 되게 좋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숙성시킬 때 그 오크통 속으로 이제 미량의 산소들이 잘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숙성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와인이 갖고 있는 와인 속에 수분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자연 증발이 되면서 저 프렌치 오크통에다 숙성시킨 와인들은 슬라보니아산 큰 오크통보다 밀도감이 아주 좋습니다. 즉 뭔가 이렇게 쫀득쫀득 탱글탱글해진다는 얘기죠. 수분이 그만큼 증발하기 때문에. 근데 슬라보니아산은 그렇질 않아요. 그러니까 산소 투과력이 낮기 때문에 증발도 숙성도 더디게 됩니다. 뭐 장점은 이제 그래서 장기 숙성에 큰 장점이 있고 대신에 이제 과실풍미 보존에 탁월하죠. 맛은 밀도감보다는 굉장히 내추럴해요. 심지어 물처럼. 하지만 굉장히 깊이감이 있죠. 그게 장점이고요. 다시 이제 그 프렌치 오크통을 보시면 그 큰 통보다 저 작은 통이 이제 와인을 넣어두게 되면 그 와인이 그 오크와 맞닿는 면적이 굉장히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큰 통보다 작은 통들이 10개가 따지고 보면. 즉 와인들이 저 10개 통에 나누어 담아두면 그 오크, 그을린 오크 있죠. 거기 방향 성분들 있잖아요. 거기랑 맞닿는 면적이 더 훨씬 많아지기 때문에 그 오크 풍미가 굉장히 와인 속에 잘 침투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전통 BDM의 슬라보니아산 오크통은 오크와 맞닿는 면적이 훨씬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크 풍미가 절제가 되는 거죠. 요게 이제 그런 원산지와 크기에 따라서 같은 와인이라도 맛과 향이 결국은 다르게 되는 경우죠.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만든 게 이제 모던 BDM, 그 다음에 전통 BDM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크통에서 결정이 됩니다. 스타일이. 그래서 크게 이제 이 전통 BDM과 모던 BDM을 뭐 딱 몇 단어로 얘기하면 일단 전통 BDM은 맛이 굉장히 내추럴하고요. 쫀쫀하지 않습니다. 찰지지 않고 물처럼 굉장히 내추럴해요. 대신에 이제 과실 맛과 여러 가지 이제 미네랄 맛이라든지 신맛이 굉장히 큰 강점이고요. 그다음에 깊이감이 상당히 있어요. 반면에 이제 모던 스타일의 BDM 같은 경우는 이제 밀도감, 수분이 그만큼 증발했으니까 좀 이렇게 밀도감이 되게 좋고 그다음에 오크 풍미가 상당히 잘 배어있죠. 뭐 바닐라 향이라든지 향을 맡아보면 뭐 너트, 연유, 뭐 스모키 막 이런 것들이 뭐 허브 향도 올라오고 막 그러는 게 저 오크통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전통 BDM과 그 모던 BDM의 차이를 간결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일단 전통 BDM은 시음 적기가 한 10년에서 20년, 모던 BDM이 조금 시음 적기가 짧아요. 한 5년에서 한 12년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 맛은 전통 BDM이 간결하고 되게 우아하면서 깊이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반면에 모던 BDM은 밀도감이 뛰어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맛들이 상당히 좋죠. 물론 이제 오크에서 나오는 풍미들이긴 하지만 향적인 면을 봤을 때도 전통 BDM은 과실향 쪽에 그다음에 미네랄 향, 그다음에 제비꽃이나 송로버섯 향이 상당히 좋고요. 조금 이제 시음 적기에 들어가면
유명 생산자가 만든 전통 BDM을 드셔보시면 저런 꽃향이나 버섯향들이 기가 막혀요. 반면에 모던 BDM 같은 경우는 이제 오크 풍미, 아까 말씀드린 뭐 바닐라, 뭐 스파이시, 연유, 허브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죠. 자, 신맛의 강도를 보면 전통 BDM이 신맛이 조금 더 강해요. 한 10을 이제 가장 큰 강도로 봤을 때 한 7에서 8 정도가 전통이고요. 모던은 한 5에서 6 정도의 강도의 신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통 BDM과 모던 BDM의 이제 추천 와인들을 몇 개 이렇게 제가 마련해 봤습니다. 요런 거 사서 드셔보시면 정말 전통 BDM이 어떤 맛과 향을 내고 그 다음에 모던 BDM이 어떤 스타일인지 그 감을 잡게 될 거고요. 이렇게 구분해서 드시기 시작하면 와인에 재미가 붙게 돼요. 어쨌든 1번부터 9번까지 정말 뭐 전통 BDM의 뭐 강자들이 다 모여 있죠. 아주 뭐 끝내주는 전통 BDM들입니다. 진짜 깊이감이 있고 아주 간결하면서도 정말 우아한 신맛도 상당히 좋고요. 자, 모던 BDM 7개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프렌치 오크통을 이제 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슬로베니안 큰 통을 사용하지 않고, 근데 예를 들어서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빌라이 치프레시의 지브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프렌치 오크통을 한 60%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슬로바니아 큰 통을 이제 그거를 이제 숙성시키는데 한 40%를 사용해요. 그리고 이제 일정 기간 지나서 그걸 섞어서 이제 병입해서 팔게 되는 거죠. 요거를 이제 퓨전이라고 부르는데, 요것도 이제 모던에 들어가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프렌치 오크통만 사용해서 모던 스타일로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그 4번처럼 이렇게 슬로바니안 오크통을 병행해서 이렇게 섞어서 쓰는 경우가 있죠. 어쨌든 그것도 다 그런 퓨전도 다 모던에 들어갑니다. 자, 이런 와인들이 대표적인 모던 BDM들이고요. 최근에 제가 4번 빌라이 치프레시 지브라 2010 빈티지를 먹고 굉장히 감동한 적이 있어서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5번에 보시면 까사노바 디네리 같은 경우는 뭐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요. 참고로 체레탈토 같은 경우는 싱글 비냐드인데 저게 이제 매년 생산되는 게 아니라 작황이 좋은 해에만 생산이 되고, 작황이 안 좋은 해에는 생산이 되지 않고요. 저 포도를 체레탈토로 안 만들고 그 포도를, 즉 체레탈토 포도밭의 포도를 테누탄 누오바 와인을 만드는데 전량 다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테누탄 누오바 정도 드셔도 상당히 와인이 좋죠. 그리고 제일 만만한 게 이제 화이트 레이블, 그냥 까사노바 디 네리,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 이렇게 하얀색이다 그래서 화이트 레이블이라고 부르는데, 되도록이면 15, 16빈을 강추하고요. 17빈은 조금 맛이 떨어져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요렇게 이제 모던 BDM 7개를 추천드렸고요. 만약에 여유가 되시면 이 전통 BDM과 이 모던 BDM을 한두 병씩 사서 서로 비교해가면서 먹어보면 좀 더 BDM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준비를 해드렸고요. 다음에 또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